제 명리학 강의가 많이 어렵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급을 대상으로 한 강의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초급도 이제 입문적인 초급이 있고, 그러니까 왕초보죠. 왕초보가 있고 초보가 있는데, 가령 이제 그 기준을 어디다가 잡을지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왕초보나 초보나 일단은 들으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리학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태양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죠. 그리고 산소가 있고요, 땅이 있고요, 물이 있고, 그리고 나무가 있고, 이런 자연,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 그리고 부모가 우리들에게 물려준 유전적 기운도 있겠네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기운을 타고 태어났어요. 이런 기운을 타고 태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물음을 계속 던지게 되죠. 그걸 이제 혹자는 철학이라고도 하고요, 혹자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도 하는데, 먼저 명리학이 나오기 이전에 이제 주역이라고 하는 게 벌써 약 한 2000년 훨씬 전에 이제 나오게 됐죠. 그리고 그걸 공자님께서 이제 시빅으로다가 또 풀어 놓으셨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이제 나라의 충효 사상으로 해서 통치학 쪽으로 갔고요.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세상을 잘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보다가 훨씬 늦게 출발한 거죠. 훨씬 늦게 출발했는데, 사실 백성들이 글을 많이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학문이다, 학문이 아니다, 학문을 이런 학문을 해서는 안 된다, 된다라고 어떤 그런 사문난적 취급을 당해서 이제 한동안 또 맥이 끊어졌다가, 사실 우리 한국의 명리학이 전파가 된 것은 얼마 안 됐어요. 몇십 년 안 됐어요. 그 전에 당나라 시절에 이제 당사주라는 게 우리나라에 왔었고요. 그 이전에 이제 연해자평이라고 하는 그 자평명리학의 이전과 이후를 이제 현대화 국법, 그러니까 국법명리학과 신법명리학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국법명리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연지를 기준으로 해서 맞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 말이 남아있어요. 무슨 때하고 무슨 때하고는 뭐 상극이라더라, 무슨 때하고 무슨 때하고는 궁합이 잘 맞다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당나라 때 나온 얘기라고 그래서 당나라 시절 얘기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말을 하죠. 그 이후에 나온 게 이제 원령을 중심으로, 우리가 원령은 뭐예요? 환경이에요. 환경. 그 환경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이제 삶이다라고 해서 자평명리학이 원령을 기준으로 나왔어요. 원령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계절이 들어있고, 그 계절 속에는 그 계절에 맞게 이렇게 생산되어 나오는 만물들이 들어있죠. 거기에는 물론 우리 인간들도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계절에 맞게 자연에서
주는 그 생산물을 우리 인간들이 기르고 가꾸어서 취해서 먹고 살아가는 것들이 이제 우리들의 자질과 직업이 되었고, 거기에서 나오는 만물들이 지금 또 우리가 민영오제라고 해서 살아가는 데 쓰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민영오제, 즉 많은 물질들을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쓰고, 그리고 또 잘 거두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연관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이 변화를 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4계절로 변화를 하고, 아침, 점심, 저녁, 아침에 해가 동쪽으로 떴다가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리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이거는 자연의 약속이잖아요. 변화하지 않는, 늘 꾸준한, 항상 변하지 않는 자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때에 맞추어서, 계절에 맞추어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 속에 우리들의, 인간들의 모습이 또 들어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제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기운, 그렇죠? 그 자연의 변화라고 하는 음양의 기운, 그리고 자연이 만들어 놓은 만물의 기운, 오행의 기운, 그래서 음양과 오행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자질과 인간들의 성품, 그리고 시간, 사계절, 이런 것들을 봐요.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자연학이라고 하고요, 우주학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그리고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그리고 작게는 가족 구성원, 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제 육신과 직업, 격구,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가 사회학이라고 하는 범주에다가 넣었어요. 그리고 세계관, 개인관, 운명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지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초급 때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질들, 그 필요한 물질들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쓰이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먼저 그럼 음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음지와 양지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원래 처음에는 음지를 보고 이제 음이라고 했고, 양다를 보고 양이라고 했었으니까, 음양이라고 하는 이제 큰 기운은 하나의 우주, 그러니까 우주가 생겼고, 이 태양계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그냥 하나의 기운이었어요. 하나의 기운이었는데, 태양계가 생기면서 만들어졌겠죠. 음양의 두 기운이. 그래서 두 기운이, 음양의 두 기운이 이제 생겼어요. 그걸 이제 우리는 수화라고 얘기를 해요. 수화.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병화와 임수. 그래서 병화를 따뜻한 기운, 온난한 기운, 그리고 임수를 한수한 기운, 그러니까 차가운 기운, 한습한 기운,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임수와 병화를 음양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바라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운 기운, 따뜻한 기운, 양 이렇게 이제 나누어 놓고 여기에서 음양이 운동을 해서 또 호행이라고 하는 만물을 내잖아요. 그 만물을 내는데 음양이 운동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무토라고 하는 지구의 기운을 만나야 돼요. 지금 이 음양은 이 지구의 기운을 만나기 이전에 음양이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양이라는 것은 지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기 수성도 있고 금성에도 있고 화성에도 있고 목성에도 있고 이 음양의 기운은 태양계를 기준으로 전체를 덮고 있어요. 덮고 있는데 이 음양의 기운이 지구의 기운을 만난 거죠. 그래서 지구의 기운을 만나니까 이 지구의 기운을 우리는 무토라고 해요. 그래서 음양이 무토의 기운을 만나니까 이렇게 만났죠. 만나서 이제 뭐를 내느냐 그러면 습한 기운을 내요. 습한 기운을 내고 또 건조한 기운을 냈죠. 근데 원래 이제 이거를 한하다 그래요. 한하다라고 해서 한하다라고 하고요. 요거는 난하다라고 하죠. 이렇게 난하다라고 해요. 따뜻한 기운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요거를 개수를 습한 기운이다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하고요. 정화를 조한 기운이다 그래요. 조한 기운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임수와 병화를 한하고 난한 기운이죠. 한난이라고 하니까 온도를 주관하는 거예요. 온도를 주관하고요. 요거는 습하고 조한 거니까 요거는 습도를 주관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습도라고 하는 것은 뭐를 통해서 나오느냐 그러면 기토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의 기운이 무토라고 하는 지구의 기운을 만나서 지구의 기운이 온난한 병화, 음습한 임수를 머금었어요. 그리고 이 기운을 지구의 기운이 머금어서 이제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의 기운이죠. 땅의 기운인 기토를 통해서 습한 기운과 조한 기운을 내뱉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난 조습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계절이 만들어지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1년을 이거를 이제 1년으로 나누었어요. 1년을 나누었는데 어떻게 이제 돌아가느냐 그러면 이제 180일씩 돌아가는 거예요. 180일씩 돌아가는데 임수와 병화가 180일을 각각 주관을 해요. 그러니까 임수와 병화가 180일을 주관하고 또 계수와 정화가 180일을 주관을 하는데 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각자 180일을 주관하지만 이 180일 속에서는 임수가 무토를 통해서 계수를 생산해냈어요. 계수를 생산해내고 병화가 또 역시 무토에 머금어서 기토를 통해서 정화를 생산해냈으니까 이 조하고 습한 기운도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360일, 180일 안에 들어있지만 이거를 4계절로 나누다가 보니까 한한 기운을 우리는 동절이라고 해서 가장 한한 기운이 강한 계절을 동절이라고 하고 또 난한 기운이 가장 강한 시절을 하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조한 기운이 가장 왕한 때를 추절이라고 하고요. 습한 기운이 가장 왕할 때를 춘절이라고 하는데
요걸 이제 4계절로 나누니까 각자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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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일로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하고 습한계절, 그리고 난하고 조한계절 각각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180일씩 나누어져 있는데 이거를 4계절로 나누다가 보니까 90일로 된 거예요. 그래서 90일, 90일로 해서 이거를 임수의 계절을 동절이라고 해서 이거를 동절은 뭐 우리가 해자축이라고 하죠. 해자축. 해자축이라고 하고요. 하절은 사오미라고 하죠. 사오미월이라 그러죠. 그리고 추절은 신유술월이다. 신유술월이다 그러죠. 그리고 춘절을 인묘진월이다 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 이제 인묘진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 뭐냐 그러면 기준이 뭐냐 그러면 만물의 형체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를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약 2000년 전에 하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역법이에요. 하소정이라고 거기에서 나온 건데 그때 나온 역법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거는 이제 만물의 형체를 기준으로 한 거지만 실제로는 기운의 변화를 가지고 다시 이거를 4계절로 나누게 되면은 이렇게 이지라고 했어요. 이지라고 하죠. 이지라고 해서 동지하지. 그러니까 동지가 춘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겨울이 끝나고 동절이 끝나고 춘절이 시작되는 첫 기운이 동지죠. 그러니까 해월이 되면은 육음이 되고요. 자월이 되면은 일양이 희생이 되죠. 일양이 희생이 되고 칠음이라고 그러고 일양이 새롭게 시작되는 때고 일양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봄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지라고 하는 것은 하지가 되면은 4월이 되면은 육양으로다가 양이 가득 차고 5월 되면은 그러니까 5월에 하지가 되면은 일음이 시생이 되죠. 그리고 칠양 일음이라고 해요. 그때가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가을 기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지가 되면은 봄 기운이 땅 속에서부터 서서히 봄을 준비한다. 그렇죠? 우리들이 느끼는 거는 겨울이면 동절이면은 동지면은 아직까지 겨울도 제대로 안 왔죠.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시기지만 자연은 그때부터 이미 봄 준비를 시작한다. 하지면은 아직까지 여름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제대로 덥기 시작을 하려고 하는 쯤인데 가을 기운이 이미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가을 기운은 하늘에서부터 시작, 봄 기운은 땅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그때는 모르고 이제 이 만물의 형체를 기준으로 해졌죠. 사오미, 신유술, 인묘진을 가지고 준화추동으로 나누는데 실제로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뭐냐 그러면 이분이라고 해서 나눌 분, 춘분, 추분으로 또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춘분은 하지, 그러니까 여름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지에서부터 춘분까지가
춘분까지가 봄이 되는 거예요. 기운으로 보는 봄. 여기가 동지라고 보면은 동지에서부터 춘분까지를 90일을 봄이라고 보고, 춘분에서부터 하지까지, 여기가 하지라면은 하지까지를 90일을 여름으로 보는 거예요. 여름 기운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에서부터 추분까지를 가을 기운, 추분에서부터 다시 동지까지를 겨울 기운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운으로 보는 사계절과 만물의 형체를 보는 사계절, 그리고 우리가 체감하는 사계절은 실제로 봄이다 그러면 춘분이 와야 봄이구나 라는 걸 느끼죠. 춘분 전까지는 굉장히 건조하고 춥고 건조해서 아직까지 겨울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원래 춘분이 지났으니까 인묘진이니까 봄은 봄이로되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겨울이고, 그리고 하절이다 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춘분이 지나서 추분이 되어야 추분까지 여름이라는 생각이 들죠. 추분이 지나서야 비로소 가을이구나 라고 하는 게 체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또 그거보다가 훨씬 늦죠. 이 만물의 형체를 가지고 인묘진 사음일을 갖고 추나 추동을 나누는 것보다 우리가 느끼는 계절은 또 더 늦어요. 그렇듯이 기운이, 자연의 기운이 와서 봄의 시작을 알리는 것과 만물의 형태가 봄의 시작을 알리는 것과 우리의 체감이 봄을 느끼는 것은 각기 다 달라요. 다른데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운을 기준으로 해서 사계절을 나누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이제 관행처럼 만물의 형체, 인묘진을 봄으로 사오미를 여름으로 지금까지 봐왔으니까 그것이 또 역시 틀린 것이 아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체를 다 쓰고 있어요. 기운의 봄과 만물의 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 보는데, 기운의 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무언가를 시작을 할 때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 기간이 이제 음양 기운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를 낳았을 때, 아기를 잉태를 하는 그 순간서부터 아이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인묘진이 시작이다 그러면 아이가 낳았을 때 비로소 그 시점부터 아이의 생리를 세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아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인묘진이고, 동지, 하지를 기준으로 이제 그 기운으로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잉태를 하는 그 순간, 이미 그 전에 우리가 아기를 갖자 이런 계획을 하는 그 순간서부터 이미 봄은 시작이다, 무언가 어떤 일은 시작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시작할 때가 일의 시작이냐,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할 때부터가 일의 시작이냐, 내가 외출을 하게 되면 대문을 열고 나가는 그때부터가 외출이냐, 아니면 외출을 하려고 준비하고 옷을 갈아입고 어떤 채비를 하는 그 순간서부터 외출이냐, 이런 거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놓고 봤을 때 기운의 시작은, 계절의 시작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속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 일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사업을 시작하기 그 전에 사업계획서를 써야 되고 아이템을 선정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또 시장도 이제 어떤 시장을 우리가 타켓을 할 것이냐 정해야 되고, 거기에 맞춘 또 자본금도 만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등등등등이 있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그 시점은 인묘진이라면은 자월서부터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준비하는 기간을
동지서부터 이제 45일을 보는 거예요. 동지서부터 입춘까지를 준비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45일이죠. 45일. 그러면 그 45일이라는 것을 1년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1년 농사를 짓기 위해서도 45일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45일만 준비해야 되겠어요? 준비 기간이 1년 6개월은 돼야죠. 그 45일을 10년으로 놓고 보면은 1년 6개월이 되는 거예요. 최소한 1년 6개월은 계획하고 준비하고 해야 비로소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명리학은 실제 이제 시작하는 기운이 시작하는 계절과 만물의 형체가 시작하는 기운과 우리가 체감하는 실제 기운이 다르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식하고 생각하고 그거에 맞추어서 행동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결과가 나오는 거. 이렇게 그렇죠? 삼위일체가 돼야 되겠죠? 의식과 생각과 행동과 행동에 따른 결과. 이런 것들이 이제 명리학이 시간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운 본다라고 하고, 지금 네가 할 일이 뭐냐, 2019년 기해년에 신수를 볼 때 보는 이유가 원래 운이 좋습니까 나쁩니까를 보는 게 아니라, 원래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인생의 위치 중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출산을 해서 무덤까지 가는 것 중에 나는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와서 무슨 일을 해야 앞으로 어떻게 변화합니까를 봐야 돼요. 좋습니까 나쁩니까는 시간만 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시간 동안에 그 시간에 맞는 행위를 해야 돼요. 봄이 오면은 씨를 뿌려야 되고, 봄이 오기 전에는 씨를 뿌릴 준비를 해야 되고, 여름이 오면은 새싹이 난 것을 잘 기르고 가꿔야 되고, 가을이 오면은 번식을 해서 번식된 열매를 또 키워야 되고, 그렇죠? 그 키운 종자를 또 겨울이 되면 추수를 해서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또 봄 준비도 해야 되고, 이렇게 계절에 맞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원래는 내가 할 일이 뭡니까? 나이에 맞게, 직장에 맞게, 자기 직업에 맞게, 그렇죠?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 해야 될 일, 가정에서 해야 될 일, 개인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이러한 일들을 알기 위해서 그해 연운을 보는 거예요.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준비해야 됩니까요? 사람들이 흔히 대운이 바뀌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이 바뀌니까 그 바뀐 계절에 맞추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요? 왜? 준비를 해야 쓰니까. 그 쓰는 건 어디서 써요? 연눈에서 쓰죠. 우리가 이제 명리학을 공부를 이제 하나, 오늘 첫 시간인데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먼저 계절이 사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운으로 시작하는 사계절과 만물의 형체로 시작하는 사계절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체감하는 사계절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음양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운이 지구의 기운을 만나서 계수라고 하는 습한 기운과 조한 기운을 기토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밟고 있는 이 땅의 기운을 통해서 토해냈다. 지구의 기운이 음양의 기운을 머금어서 조습의 기운을 토해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만물이 나올 거예요. 만물이 여기서 나오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계절이 바뀌는 기준, 그리고 우리가 명리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때에 맞추어서 해야 될 일을 알기 위해서다. 때에 맞추어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는 우리가 그 사람의 사주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사주를 보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유추하죠. 그래서 음양오행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진 자질, 그 사람의 성품, 이런 것들은 거의 100%에 가깝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육신이란 것과 이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연에서 준 자질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의지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너는 꼭 해야 될 일을 할래? 하고 싶은 일을 할래? 에서 많은 갈등을 하게 되고, 해야 될 일보다는 난 하고 싶은 일을 할래요 하다가 보니까 내 자질과 관계없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 삶이 이지러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또 성공을 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자연에서 준 자질, 자연에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할 때가 내가 가장 경쟁력이 높은 건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가장 취약한 부분을 내가 가장 찾아 헤매는 건 아닌가,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내가 갖지 못했기 때문에 갖고 싶어 하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명리를 공부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